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이 정도는 이제 비례대표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볼 만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47석이 사실상은 지역구 선거는 관계없이 가는 거죠. 거의 정의당의 심상정 정도 빼고 나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가볍게 해봐요. 일단 그 비례 플랫폼 정당으로서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례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친민주당 계열의 그 정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거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렇죠? 네,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한번 그 여론조사에서 그 여론조사를 쭉 해온 그 회사를 섞지 말고 그 회사 하나를 딱 놓고 쭉 보세요. 예를 들어 리얼미터를 놓고 보세요. 그럼 리얼미터가 이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비례를 했을 때 얼마를 그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38%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우리 숫자 구체적으로 하면 읽어줘야 되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해요. 하여튼 38%를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숫자를 보면 더불어시민당과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39%가 넘어요. 39.6. 이건 뭐야? 전반적으로 민주 진영으로 들어오는 민주 진영의 비례를 갖다 찍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수치로서 확인된다는 거야.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완만하게 계속 하강 국면을 걷고 있어요. 특히나 갤럽이라든가 한국리서치라든가 이런 여론조사에서 들여다보면 계속 하강 국면을 걷고 있어요. 누구한테 뺏긴다는 거지. 뺏기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데가 어디냐?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그 누구야? 안철수가 가가지고 땀뻘뻘 흘리는 거 보고 뭐 이벤트하고 이럴 때는 좋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당이 빠지고 있어요. 왜? 김근태 같은 애를 갖다 그 후보로 올리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후보들 보니까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거거든. 대구에서 자기가 봉사한데 간호부장을 갖다가 1번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2번이 이태규, 3번이 권은희야. 그럼 권은희를 찍고 싶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비례는 어떤 후보를 내는지가 관건이 됐어요. 이미 사람들이 비례에 어떤 후보들이 나온지를 보고서 투표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이 작자는 도저히 내가 표를 갖다 던져서 도저히 국회의원 만들고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위권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치. 지지도가 점점 가면 갈수록 20일 동안 계속 내려갈 겁니다. 성수형이 말했던 통계와 이제부터 제가 얘기했던 통계는 3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의 유권자 28,69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18명이 응답을 완료한 것입니다. 응답률은 5.3%이고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전화 80과 유선 전화 20, 병행 무작위 표집을 통해서 이미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이런 걸 ARS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 동수형은 진짜 랩 잘한다. 네, 이런 거를 읽어줘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민주당의 표가 갈려져 있는 거 더불어시민당이 58.4%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23%로 크게 갈리게 되고 정의당은 3.8% 일부만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58.4와 열린민주당 23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수층과 60대에서도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이 싸우는 모습 한성교가 내고 있다가 결국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로 마무리됐던 것도 싫어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자기께 좋다고 내가 이쪽을 지지해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일면서 민주진영 전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끝나기 전까지 유지가 되고 투표로 이어진다면 우린 열린 그 온갖 비례 관련돼서 이게 실제로 선거를 견인하는 역할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흐름이 좀 낮은데 이 충성도가 양당에 비해서 낮은 걸로 나타나서 정의당원이고 정의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6%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정의당이 하는 짓 보세요. 오늘도 청년 정의 행동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반성한다.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티미하게 행동했던 걸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티미하게 행동했냐 그랬더니 더 강력하게 장관 자체가 못되게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야. 미쳤니 니들 지금? 그러면서 제정신이니? 국민의당하고 포지션을 똑같이 가면서 야 그러면 있는 니네 표를- 후보는 어떻게 할래? 의혹이잖아 의혹. 니네 후보는 의혹이라며. 무슨 자기가 시인했어. 니네 후보는 대리게임했다고 시인했잖아. 참고로 그 전까지는 정의당을 열심히 지지하셨던 김성수 씨입니다. 제가 저는 정의당을 할 애정이 때마다 있으니까 얘기하는 애정을 거예요. 갖고 저도 굉장히 애정이 있었는데 전 지난해 형은 애정이 말서부터 없었어 내가 보기엔. 있었어 심상정 나는 의원한테. 심지어 심상정 대표 인터뷰해 본 적도 있어.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가져갈 몫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정의당을 키워야 된다라고 늘 외쳤던 사람인데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과 거기에 약간 협박 비슷하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이거 얘기할 때 말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공천에 후보 나온 거 1번 후보는 당연히 사퇴시켰어야 되고 당연히 사퇴지. 그 책임을 지고 심상정 대표도 물러났어야 이게 물갈이가 되는데 당연하죠. 젊은 애들 데려다가 지금은 젊은 애들조차도 그때 뭐 했어야 되나 반성문 대신 쓰게 시키는 거는 청년에도 정의당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아니, 보여주고 싶은 건가 싶어요. 지금 정책도 봐봐. 류호정이가 낸 정책을 갖다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니네들이 게임 산업을 갖다가 모른다는 걸 인증한 꼴이야. 이 돌팅이들아. 어? 게임 산업이 지금 생태가 어떻고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 그래놓고 그거를 정책으로 막 밀어. 그리고 그래 1번 헛다리 긁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1번 후보를 씹는 게 게임 업계가 조직적인 비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게임 노동자들이 도저히 쟤네들이 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IT 기업에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일반 대기업과는 좀 다르게 어떤 부서가 적응이 안 되면 돌리기도 합니다. 예. 근데 1년 내 여기저기 있으면서 사람 들어왔거나 같이 일하던 동료니까 자리를 잡으면 머물러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이 판교계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실력이 있고 말한 대로 본인이 게임을 잘하거나 여자 VJ로 홍보하는 쪽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어딘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죠. 이 양반은 노동운동 쪽으로 빠지면서 뭔가 잘못됐다 얘기했는데 본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쫓겨났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권고사직이었고 해고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해고 노동자 프레임을 스스로 거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친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스펙을 조금 올리거나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어.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검증해야 되는 당에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해야 되는데 이 반성을 해서 어떻다라고 프레임이 나가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데 오케이. 이게 한마디만. 정말 3%가 한마디만. 예. 자 신장식 후보를 봅시다. 신장식 후보는요 20년이 넘게 진보 진영의 정치적인 그 진출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그 헌신하다가 마누라랑 이혼까지 했어. 근데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내쫓을 수 있어? 노회찬 계보라고? 이장관이 야 이 계보주의자들아. 아이고 놀래라. 욕하는 너 아니, 어떻게 아니, 그런 욕을 아니, 하냐? 잠깐. 당신네들한테 남아있는 건 이제 정파밖에 없어. 그 정의당에 숨어 있는 문제는 계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늘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정의당이 타겟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있잖아요. 미래 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막판에 가서 또 뒤집어져 가지고 막 쓰레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하는 이 과정에 예. 그 중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 당을 떠나 가지고 이 사람만큼은 국회의원 만들고 싶다는 이 인간 자체가 일단 없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이명박 때부터 밀었던 에너지들이 1번과 2번을 보면 나오는 게 1번은 색깔을 가리기 위해서 외구당이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장을 갖다 집어넣었던 것뿐이고 예.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윤창현 교수 시립대 교수하면서 경제학으로 굉장히 멋지게 얘기를 하고 온갖 쪽에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 경제 잘 살리고 있다 외치던 사람이 2번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경제가 저쪽 당은 완전히 포기했다 보시면 되는 네, 겁니다. 경제로는 완전히 포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 좀 민생당 2번이 누구죠? 손학규? 아, 우리 어르신께서 자. 미련을 안 버리시고 나오셨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저는 막 올라갔다 포기했다 진짜인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공화당 2번이 누구라고요? 모릅니다.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회귀했어. 정광훈 나가고 자유 김문수가? 혹시? 김문수 나가고 정광훈 나가고 다시 우리공화당이 됐어 또. 그렇죠. 거기가 2번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혹시 저 김술래나 이은재? 서청원이에요. 서청원? 오. 아, 나 진짜 아유. 그 다음에 기독통일당이라고 저 이은재 내쫓은 데 있잖아요. 이은재를 데려가서 1번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은재가 불자라서 불교에 나 대한 진짜 웃겨. 기독당의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1번을 시켜? 어쨌든 그거 내쫓고 나서 3번을 누굴 만들었냐? 주옥순을 만들었어. 야 이 주옥 같은 새끼들아. 야 이 주옥 같은 쉐리들아. 니들이 목사니? 야
정말 주옥순이 3번 됐다고. 주옥순이 어차피 3번까 아야.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주옥수는 저기 저 포항에 나갔다가 포항에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졌죠. 컷오프 된 거죠. 예. 야 정말 쓰레기들을 그렇게도 모아가는구나. 신기하다, 이은재 진짜. 팀에서 한동안 인터넷에 호소해서 종교가 불교로 돼 있는 부분을 지워달라고. 야, 어디다 주옥순 앞에 기독을 붙이냐 진짜. 아, 모독도 그러면 이은재는 이런 어떻게 되는 종교 거예요? 신성 모독이야. 방출된 거죠. 이은재는 지금 또 개기고 있어요. 나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아 지금 그 선관위에 그 등록할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내일까지니까 이제 바꾸고 싶다 이건가? 사력을 다해서 야. 그 본인이 적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어. 당적도 있을 거고 이제 분명히 자기가 20년 교회 나갔다 그러면 어디선가 불교라고 기록했던 문서가 튀어나오겠죠. 그거 재밌겠다. 정말 기대돼요. 이런 정광훈 당에서 정교가 불교야. 게. 예. 아. 아니, 어쨌든 근데, 아웃됐어요. 지금 현재는 아웃돼서 아, 그러니까. 이은재는 개기고 있고 그러다가 1인 시위할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 세상에 정치의 맛은 이런 맛 아니야? 빠져나올 수가 없네. 중독돼가지고. 그 손학규 얘기는 꼭 짚어야겠습니다. 본인이 지역이나 이런 데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다른 당에 대해서 비난도 했지만 지역도 어디도 안 나간다면서 당직자가 잘못 알았다 변명 나올 때 우리 알지만 그런 얘기는 당직자가 절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비례에 관련돼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일본에 지금 모든 거를 난리치고 있는 이 바른미래당 출신의 대표 김정하 대표가 1번을 받고 2번에 손학규가 받는다. 그러니까 저쪽은 지분이 민생당 지분이 지금 정동영 대표가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1, 2번을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3% 이상 되게 되면 그 둘은 살아남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손학규의 또 다른 입상 본인이 진짜 쑥스러워하는 듯한 미소를 사진을 봤는데 진짜.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올드보이들이 국회에서 어떤 짓을 할지 서청원은 구선이에요. 이번에 되면 구선이야. 근데 될 거 아니야. 야, 참. 75인가 6인가 그래. 아니야 우리 나이가. 아까 재활용 쓰레기 얘기했잖아요. 냉장고 냉동실에 5년 동안 안 먹은 음식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는 없는데 그 음식은 음식이라서 막 버리긴 좀 그렇고 이걸 재활용 쓰레기는 못 버리고 쓰레기통에 못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이게 이거 딱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미래한국당 공천에서 희생당한 유튜버들에게 동료애로서 미안하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우원재? 일단 공천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진 지식의 칼 그리고 그 공천에 끼지 못했던 가로세로 연구소 그러다가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금 성매매 그 뻥 터졌더라. 뭐 모르겠어요. 지방에 방송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단체 성매매를 했나봐. 야, 그렇게 그거 화려한 폭로가 플레이를. 그게 폭로가 되고 있어요. 훌륭한 새끼들, 진짜. 아유 훌륭하십니다. 늘 하던 짓일 테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올라와서 공천에서 떨어졌던 저는 모르는 호밀밭의 우원재 이런 친구들 떨어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던데 이쪽도 누가 좀 바람 좀 넣어주십시오. 계속 부추겨서 궁금해요. 공정했는지 아니, 이런 얘기하다 그러니까 보면 독점 고백이 나옵니다. 청구를 미래 한국당으로 돌려야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 통합당으로. 그쪽에서 부정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떨어진 그래서 지금 원유출연했던 대책이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531명 가운데서 50명 붙었으니까 480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양반들이 300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네. 실비를 제외하고 정산해서 돌려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누구 그쪽에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진짜. 게 전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야. 왜냐하면 정당법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어요. 네. 심사위원 나가는 거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실비를 떼고 주겠다 해갖고 사람을 2번 약 올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떨어지신 많은 분들이 힘을 내서 자기 고백을 해주시고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네. 이게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네. 나오면 기가 막힌 소리들 나올 이미 거예요. 민현주 전 의원은 방송과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다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애절한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망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근데 이 시작이 뭐였는지를 기억으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예. 황교안이 예. 종로 안 나가려고 엄청 뺀질거렸던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망조가 들었죠. 당 대표라고 하는 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 당이 어려울 때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출마 포기 선언을 하거나. 그랬으면 좋지. 지금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것도 일찍 했어야 돼. 그럼 일찍 했어야지. 아니면은 종로에 나가서 이 정정당당하게 이낙연 총리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알박기 하고 이낙연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얘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다시피 출마를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끝나는 피날레를 민경욱에 하루 만에 두세 번 부활시켜주는 이런 쇼를 한 공천을 갖고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거기다가 구권력으로 되는 홍준표 역시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고향에서 나간다고 했다. 양산 가서 붙는다고 했다. 그래도 서울은 안 갔다가 늘 대구 하고 싶었는 대로 끝나는 걸 보면 이 구권력의 실수가 새로운 신권력에도 똑같이 가고 있어서 이쪽은 친박할 거 없이 죄다 흔들리고 있고 이 보수가 요번에 정말 대단히 망신당할 겁니다. 자 알았어.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